이제는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연결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 전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대전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력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죠. 흔히들 우리가 전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저 전투기 몇 기, 미사일 사거리가 몇 킬로냐, 뭐 이런 식으로 전투력, 군사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점점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이제는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연결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전장에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관측이 가능하고 또 드론을 통한 정찰 정보와 또 정보의 판단, 또 적을 감시하고 그걸 추적하는 레이더, 또 정찰 자산, 이러한 각종 센서,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들이 실시간 정보가 밀려옵니다. 이건 사람이 다 직접 보고 또 판단하는 것은 양도 많고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결국 누가 더 빨리 상황을 이해하느냐, 또 누가 더 빨리 이상 징후를 포착하느냐, 누가 더 빠르게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더 큰 무기의 경쟁이면서 동시에 더 빠른 체계의 판단의 경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국방 소프트웨어화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이제 기계의 덩어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기계가 됐듯이 또 무기체계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기의 가치는 전차나 어떤 두께, 속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자산과 연결되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전장 변화에 대응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가면 뭐 속도가 얼마나 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편의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그 운전자의 편의성을 가지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현,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편의 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하는 거에 따라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 무기체계에서도 또 현대전에서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쟁은 이제 물리적인 것, 전차나 또는 화력 이러한 경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연결 구조, 또 업데이트 이러한 것들이 가져가는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 시대가 현대전에도 대두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알고리즘이 가른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전쟁의 승패는 알고리즘이 가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전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찰 영상 속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든지 드론이 목표를 인식한다든지 또 여러 센서 정보를 합쳐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지를 추천하고 또 경로를 추적하고 패턴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 다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보면 다양한 그 정찰 위성들이나 드론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촬영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들을 취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이러한 정보 자산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정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은 그냥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전쟁의 인식 구조를 바꾸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명령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의 이 사이클을 줄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전장에서 이 몇 분, 몇 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최근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요격 체계로 우리나라의 천공이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던 것들, 이 요소 안에는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체계의 그 구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의 어떤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드론이 있어도 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적에 대한 인식 능력도 달라지고요. 또 자율 기동 수준도 달라지고 군집 운용 능력도 달라집니다. 즉 같은 하드웨어 안에서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되는 것이죠. 무인기, 드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의 구동 능력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는 ESC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듯이, 이러한 하드웨어의 가치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알고리즘 자산의 확보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이 표적에 대한 인식이나 자율 기동하는 수준, 또 여러 가지 무인기나 드론이 군집해서 운영했을 때에 서로가 충돌 없이 상호작용해서 또 운영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도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형성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오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인식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이러한 오판과 오인식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도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 범위와 같은 이러한 윤리적 질문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이러한 전쟁에서 강한 쪽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전장을 결정하는, 이러한 지원하는 쪽이 우월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 전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폭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폭탄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은 점점 이런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국방 AI의 진짜 승부처를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방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또 발전 방향, 로드맵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방에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국방 쪽에서의 로드맵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AI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많이 소요되고 또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들에는 빅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막대한 데이터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AI로 구현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AI 에이전트나 피지컬 AI나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은 AI를 적용하겠다, 국방 AI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민간화 같이 쓸 것이냐,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를, 국방 데이터 센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 들어가는 국방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방의 AI를 적용한다면 그런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I 경쟁을 좋은 모델 하나 만드는 문제,
AI로 인식을 하는 것이 국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방 AI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국방 AI의 진짜 경쟁력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 모델을 키우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와 인프라인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방에는 이러한 AI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구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구동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상존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군사적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하고 다릅니다. 공개할 수도 없고 또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별로만 생각하더라도 데이터의 종류가 다 다르고 거기에 쓰이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성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영상 체계도 육군의 영상, 해군의 영상, 공군의 영상들이 다 다르고 열 영상, 또 레이더, 또 신호 정보, 어떤 작전 로그, 또 지형 정보들, 또 기상 정보들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걸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방 AI는 어떤 모델적 어떤 개발 이런 것들보다도 또 가져가는 것이 데이터 센터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구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안전성과 보안성, 또 검증 가능성, 또 지속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방 AI의 모델의 어떤 그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국방은 여러 가지 그 주권의 문제가 있죠. 또 외부 플랫폼을 지나치게 의존하기에도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클라우드 체계를 가져가기도 하죠. 국방 클라우드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전용 데이터 센터, 또 신뢰성 높은 연산 자원, 또 보안성 있는 AI, 여러 가지 학습 환경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 AI의 경쟁을 이렇게 봅니다. 누가 더 화려한 모델을 발표했느냐, 또 만들었느냐가 또 누가 더 질 좋은 데이터를 축적했고 누가 더 완전한 환경에서 반복 학습할 수 있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국방 AI의 경쟁력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델은 칼날일 수 있죠.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는 그 칼날을 만드는 대장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장간이 약하면 칼도 오래 쓸 수 있는 칼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5가지 주제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부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모으면 우리는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키우고 그 생태계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주도 그렇고요. 또 방산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습니다. 국방 AI도 그렇고요. 지역에 대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생태계도 그렇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연결입니다. 기술과 시장에 대한 연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연결, 또 국가 전략과 지역에 대한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그리고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가치에 대한 연결까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연결의 힘에서 힘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산업, 정책의 균형을 제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산업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부 기관과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이 경제의 가치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우주경제 투자라를 통해서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제 곧 출간될 융합혁명이라는 책에서는 AI와 소재, 로봇이 연결되고 결합했을 때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이러한 다각도적인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재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융합혁명이라는 책을 썼고 곧 출간된 예정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또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경제 매체나 기술 매체에 칼럼으로도 제가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